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출산 후에 급격하게 몸 상태가 나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기 힘든 통증과 여러 문제들을 동반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출산하면 다 그래 라고 생각했던 증상들, 이것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출산 후 간질 발작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역시 임신 전에는 건강했던 여성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나타난다는 간질 발작, 어떤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조성태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출산 후 간질 발작입니다. 출산과 간질 발작이 연관이 돼? 이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기서는 출산 후 간질 발작이라고 그랬는데 유산 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산 후에도 이유 없이 기절을 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경우, 간질 발작, 어떻게 보면 유사 간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산 후에 또는 유산 후에 간질 발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검사상에 그게 나오느냐? 안 나와요. 우리가 간질 환자를 보면 뇌파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안 나타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자꾸 쓰러져요. 그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병이 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에 의해서 오는 식골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요. 자꾸 쓰러져요. 그런데 원인이 안 나와요.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을 먹는데도 정도는 덜해졌지만 자꾸 쓰러져요. 그건 원인 치료가 되질 않고 눌러만 놨다는 거예요. 이 출산 후, 유산 후에 유사 간질 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왜 쓰러지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쓰러져요. 원인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을 먹을 수밖에 없죠. 눌러놓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아니라. 그럼 보세요. 출산 안 하는 여성 어디 있어요? 다 출산, 아기 낳았죠. 근데요, 그만큼 간질 발작, 출산 후에 간질 발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출산 후에 간질 발작 환자가 이게 출산 후에 간질 발작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한의학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고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봐 나가면서 맥을 봐서 체질을 봐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발작, 말하자면 눌러주는, 발작을 안 일으키는 이런 약을 쓰지 않고 산후의 약을 썼는데 그 다음부터 쓰러지는 병이 없어졌다. 그게 치료예요. 또 불편한 증상도 없어졌어요. 안색도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나은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는데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피곤해지도 않는데. 꼭 검사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출산 후에 간질 발작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출산 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이상하리만큼 출산이나 유산 후에 이유를 모르게 자꾸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혼절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일어나서 보면 흙을 다 뒤집어 쓰고 머리를 맞았는지 넘어지면서 머리를 맞았는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상처가 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물가를 갔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의 그냥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구나 출산을 겪은 사람은 이런 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 간질 발작의 원인은 출산 후에 어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산 후에 배도 다 빠지고 몸 상태도 좋으니까 그냥 방치했다가 이런 것을 겪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어혈이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밤만 되면 뭐에 홀린 것 같이, 밤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귀신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밤에 귀신 들린 것처럼 아파요. 어혈이 심장을 공격하면요. 그때는요, 감기 몸살 비슷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져요. 또 어혈이 머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요, 자꾸. 어지럽다고 그래요. 혼미하다고 그래요.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혼절하는 거예요.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에 필요 없는 피죠. 병적인. 출산 후 간질 발작 환자의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 후에 자꾸 혼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기미가 꼈더라. 이거는 바로 어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혼절이에요. 간질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미가 끼는 게 자궁에 있어만 오는 게 아니라 위장이 나쁜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요. 또 허로증에 의해서 조열, 열이 났다 식었다 이러면서 여기에 기미가 끼는 사람이 있어요. 출산과 유산을 겪으면서 어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기미가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 후 간질 발작에 동반되는 증상, 어지러움증, 머리가 아픈 거, 그다음에 멍이 잘 들어요. 특히 다리 쪽으로.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근데 허리인데 그냥 허리가 아니에요. 방치 쪽으로 아파요. 밑에 허리죠. 피부가 가렵다. 왜? 한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렵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혈병. 만성 피로. 피로한데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얼굴은 자꾸
기미가 끼면서 어지럽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들이 같이 통보한다더라. 이게 산후병이에요. 팔다리가 시리다. 열이 났다 식었다 그러니까 진액을 빼가니까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래가 가렵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아래가 가렵고 관골에 기미가 꼈으면서 피부가 가렵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산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간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감이 소요산이라는 게 대표적인 약입니다. 간혹 소요산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어혈을 빼줘야 되니까 군기조혈음이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군기조혈음이라는 걸 약을 쓴 다음에 어혈이 어느 정도 제거됐으면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탕이라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소요산증과 감이 소요산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이 소요산이라는 것이 산후 간질 발작의 가장 대표적인 병인데 산후에 관골에 기미가 꼈고 열이 났다 식었다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조심을 해야 돼요. 어지럽다 하다가 혼절하는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그런 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느냐? 출산 후에 올바른 몸조리를 해야 됩니다. 들어놓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어혈을 제거해야 제대로 된 몸조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한약을 두세 제를 어혈제를 씁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대표적인 약이 군기조혈음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또 몸을 보호하는 약을 그렇게 해서 추스려서 어혈이 제거된 다음에 몸이 재원상 회복되도록 하는 보호탕이라는 약을 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 후에는 100일을 넘어서 성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간질발작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간질발작은 출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쓰러지는 병이 없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어지러우면서 혼절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출산 후 간질발작으로 보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출산 후 간질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출산 후에 몸이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쉬지 못하는 여성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유 없이 기절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박사님,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네, 출산 후에는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근데 사실은 요새 여성들은 출산 후에 뭐가 나타난다, 한 1년이 지난 뒤에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출산과 연관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증상만 없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사실 출산 후에 간질 발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출산하고 나서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1년 후 또는 2년 후, 3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산후에 대한 약, 산후 몸을 좋게 해주는 약을 썼는데 좋아진다 그러면 분명히 출산과 관련된 그러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성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는데요.
32세의 여성입니다. 가미소요선이라는 산후호로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산후의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 투여하는 이 명처방을 투여한 다음에 몇 년 후까지 산후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현상이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하면서 아주 고마운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치료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김새는 어떤가요? 네, 생긴 모습은 얼굴이 각이진 게 특징이었고 관골이 나온 체질입니다. 얼굴이 각이졌다는 것은 기가 실하고 혈은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기가 실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혈이 허한다는 것은 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는데 다리에 멍이 잘 든다든지 낮에보단 밤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허리가 아파도 낮에보단 밤에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낮에보단 밤에 오후에 더 아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이 부족돼서 즉 혈이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여성이 바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혈이 허해서 입 주변에 뾰루지 같은 게 나고 뾰루지가 입 주변에 난다는 것은 바로 입이라는 것은 혈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 나는 것은 먹는 거 아니면 혈이 부족돼서 즉 자궁에 의해서 출산 후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궁과 관련돼서 쓰러지는 이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자궁과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떤 병인가요? 네, 산후에 몸조리를 잘 안 해서 나타나는 병이 자궁과 관련된 병들이 많죠. 산후에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면서 산후호로증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그러면 바로 산후호로증이 생기면 바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호로증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얼굴을 볼 때 겉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가미소요산을 투여했는데 오랫동안 투여했죠. 투여한 후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산후에 몸조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당연한 말입니다. 산후 몸조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산후 몸조리라는 것은 산후에 일을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따뜻한데 누워 있는 것도 몸조리지만 산후에 올바른 치료를 받아서 어혈을 빼주고 산후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 얼굴에 기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지 않고 기미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여성도 바로 산후에 그 어혈제를 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 것입니다. 산후에는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2제 정도, 산후 허약해진 몸을 보호하는 약을 3제 정도 투여해야 되는데 이 여성도 안타깝게 이 치료를 하지 않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이 환자 그 밖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은 없었나요? 이 환자는 2년 전서부터 여러 번 이렇게 기절하는,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도 들고 있었으며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간혹 음부소양증이 있고 피부가 가려우면서 하체로 멍이 드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몸에서 열이 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뜨거운 물을 붓는 것 같고 조금씩 10일 정도 피를 비치다가 생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등 생리불순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몸에서 열이 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 같다는 증상이나
아래가 가렵거나 피부가 가렵고 태양열 머리가 아프고 태양열 머리라는 건 여기예요. 이런 모든 증상들은 산후 허루증에 의해서 간질 발작이 왔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동반되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소요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산후 후에 몸조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한의원을 찾아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한복통입니다. 차서 나타나는 복통입니다. 배가 차다, 냉하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열이 굉장히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됩니다. 배가 아픈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배가 뭐 바늘 같은 거 콕콕 쑤시듯이 아파요. 어떤 때는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파요. 수세미로 쑤시는 것 같이, 긁는 것 같이, 박박 긁는 것 같이 아파요. 은근하게 뻐근하게 못 참을 만큼 꾀병하듯이 아픈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복통에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에 따라서 다 원인이 다릅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렇게 아픈 것은 찌르듯이 짜게듯이 수세미로 벅벅 긁듯이 이렇게 아픈 것은 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열에 의한 것은 대개 손을 만져보면 손이 뜨끈뜨끈합니다. 또 살찐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마른 사람들이 열이 많이 나죠. 예민하죠. 똑똑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감정의 변화가 많죠. 그러면 그게 복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손이 차요. 만져보니까 얼음장같이 차요. 이런 사람이 배가 아프다. 깐죽깐죽.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깐죽깐죽.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뻐근하게, 은근하게, 기분 나쁘게, 살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는 냉에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서 검사를 해요. 뻘겋게 염증 반응이 있어요. 염증이 위험이래.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고 될까요? 됩니다. 차서 오는 복통, 한복통은 더군다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따끔따끔하다, 짜게듯이 아프다, 바늘로 쑤시듯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약 기운 떨어지면 또 똑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 나쁘거나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또 그래요. 그게 열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복통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한열, 차냐 더우냐, 차다 순환이 안 된다, 덥다 너무 항진돼서 반응을 한다. 항진돼서 반응을 하니까 어때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열독이 되는 거예요. 냉하면 어때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과 열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의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통제 쓰고 호르몬제 쓰고 그거예요. 근데 한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면은 따뜻하게 도와주고 너무 열이 있으면 차게 해주고 냉하게 해주고 어떤 거? 쓴맛으로서. 쓴맛이 가면 열이 나는 것을 꺼줘요. 그래서 한복통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복통 고생하는 사람들. 특히 겨울에는 한복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많습니다. 한복통 환자. 왜? 한여름이 되면은 바깥엔 더워지면 배는 차져요. 그런데다가 에어컨 바람 쐬죠. 찬 거 먹죠. 그러니까 한복통 환자가 겨울에 제일 많고 한여름에 많습니다. 이 한복통의 한약적인 원인은 이제 한열이죠. 냉에서 나타나는 복통을 이제 한복통이라고 그래요. 차다, 얼음 얼었다. 찬 곳에 뭐 순환이 됩니까?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개미도 안 움직여요. 깐주가 아프고 참을만하게 아프다. 참을만하게 아파, 불편하게. 참을만하게 아픈데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심하게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복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도 해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냉대화가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만성피로가 나타나고 남자들은 힘을 못 써요. 정력이 자꾸 감퇴된다. 동반되는 증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위를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복통을 없애고 그러면 희한하게 정력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리 정력을 좋게 해주는 약을 써도 되질 않는데 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발기력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뭘 먹으면 뭐 좋아진더라 이렇게 하고 막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복통이 잘 나타나는 체질은 수족이 냉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어제가 여기가 푸른 사람. 그 다음에 눈이 쑥 들어간 사람. 이 눈이 쑥 들어간 거 두 가지예요. 혈이 부족돼서 눈이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배가 차면 눈이 들어갑니다. 특징이. 근데 너무 눈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아요. 아주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나쁜 병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이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의사의 규절도 있습니다. 얼굴이 함한 체질. 얼굴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턱이 이렇게 나오고 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좀 나오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다음에 입술이 푸른 사람이요. 입술이 푸르둥둥하면 섹시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입술이 푸른 사람은 배가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복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한복통의 한약적 치료는 향사양이탕이라는 처방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인데 여기에는 내상에 나오는 처방이 있고 흉에 나오는 처방이 있는데 내상에 나오는 향사양이탕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발이 찬 사람 내상에 나오는 흉에 나오는 향사양이탕이 또 있는데 그거는 손바닥이 노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중탕 배가 냉한 사람 배꼽이 못생긴 사람 부자 이중탕은 그거보다 더 심한 병이 오래돼서 나쁘게 변형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는 부자 이중탕을 써야 돼요. 건리탕은 얼굴이 갸름하면서도 함하고 턱이 나오고 아래 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건리탕 정도를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차면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느냐.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바로 사람 생긴 모습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참으면 따뜻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가 오묘하고 한의학이 오묘한 겁니다. 한복통 환자들은 많습니다. 특히 배꼽이 못생긴 사람이 한복통이 올 가능성도 많은데요. 우리가 배가 아픈 경우 무조건 복통 없애는 약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 한복통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한복통입니다. 슬금슬금 아파오는 이 복통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것과 또 관련이 있다는 거 이 시간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복통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49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얼음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시리다. 또 선풍기 바람을 쐬면 뼈마디가 시리다. 유산을 시킨 적이 있는데 유산 후에 몸이 더욱 시린 증상이 나타났고 진땀이 난다. 따뜻한 데 가면 더욱 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진찰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냉골같이 시린 이런 찬 이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들이 찬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증상을 말로만 들었는데도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이 환자분은 어떤 체질인가요? 눈썹이 진하고 코가 내려 먹었으면서 강하게 생겼고 눈꼬리가 들린 것이 특징입니다. 코가 내려 먹으면서 강하게 생겼다는 것은 바로 여성 치누고는 남자 같은 기질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손발이 남성은 찹니다. 여성은 따뜻하고요. 근데 여성이 남성 같은 기질이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손발이 찬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긴 체질은 바로 활달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배가 냉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성은 몸이 냉한 것이 큰 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한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손발이 냉해서 내상에 의한 향사 양이탕이라는 약을 선방했습니다. 이 향사 양이탕이라는 것은 내상에도 나오지만 흉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위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상의 향사 양이탕을 선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으며 너무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까지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치료 결과가 상당히 좋았나 본데요.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배가 아플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차서 오는 복통, 한복통은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통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는데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지만 바로 증상이 재발되는 게 특징이죠. 냉하다는 것은 바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운행되지 않는다. 뭐가? 기운이 잘 운행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따뜻하게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투여해서 자연스럽게 인체가 운행되고 위가 제 역할을 하게 해야 바로 사지로 기혈순환이 돼서 손발 시린 것도 없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가 따뜻해지면 모든 장기 등이 활성화되어 제 역할을 함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지면 바로 그게 또 병이 되고 그것이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바로 몸을 차게 해주는, 식혀주는, 보혈시켜주면서 차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써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좋아졌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출산 후 간질발작과 한복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